자, 여러분들 이제 슬슬 한 줄기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오늘 시장 떡락해서 기분도 더러운데 영상 초반부터 염장 지르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서 유일하게 코스닥 지수를 지속적으로 분석해드린 건 아마 모두 알고 계실 테고, 분석을 해드릴 때마다 이 코스닥 지수만큼은 기가 막히게 적중을 시켰다라는 점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현재 보시고 계시는 차트는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제가 코스닥 일봉 차트에서 대세 바닥을 알려면 여기 차트 하단에 코스닥 지수 바닥 쪽집게 지표만 보면 바닥 자리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보시면 드디어 이제 과매도권 영역으로 진입하려는 초입 단계로 들어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오늘은 무엇보다도 이제 시장 자체의 대세 바닥이 보이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냉정하게 코스닥 지수는 언제부터 반등이 나올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 그리고 조만간 크게 상승할 만한 종목들을 선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강의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 정말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 시장이 하락해가지고 많이 힘드시고 지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하락은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하락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영어를 끌어올려서 오늘 영상만큼은 꼭 봐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을 투자해서 저의 영상을 선택해 주신 만큼 정말 시간 아깝지 않도록 알찬 내용 가득 채웠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보답은 딱 하나, 구독과 좋아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번거로우시더라도 진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힘내주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랜만에 댓글에다가 화이팅이라고 한 번만 적어봅시다. 이제 한 줄기의 빛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지치지 말고 결국엔 좋은 결과물로 반전이 될 수 있을 테니, 자, 다같이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닥 월봉 차트인데요. 며칠 전에도 제가 코스닥 월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좀 강조 드릴게요. 저도 이번에 사활을 걸고 여러분들한테 코스닥 지수 분석해드리는 거니까 아마 제가 분석해드린 부분 정말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못 믿겠으면은 한번 오늘 영상 다 들어보시고 진짜로 딱 2주 정도만 여러분들 보시면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분명히 아실 테니까 그것만 검증해 보시고 나서 틀리면은 그때 가서 저한테 욕 한 사발 해주세요. 그 정도 제가 단호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봉상에서 이때 2008년도부터 우리가 중요한 추세 라인을 그어보면요, 이때 맨 하단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이 세 개의 추세 라인이 아주 우리한테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때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죠. 딱 이때만큼은 이제 코로나 때 정말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왔던 그런 상황이었죠. 분명히 급락의 명분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사실 이때 코로나 때만 빼고서는 첫 번째 이 추세 라인을 타고 가는 게 맞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이때 코로나 때 급락을 한번 보세요. 기껏해야 2개월 급락하고 나서 그 다음 달부터 미친듯이 이렇게 반등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의 하락을 볼까요? 5월 달부터 해서 정말 영락 없이 엄청난 대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급락의 명분은 뭔가요? 코로나 때처럼 세계 시장이 붕괴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악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냥 수급 쏠림의 현상이에요. 그게 악재의 명분이 되는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악재의 명분이라고 칩시다. 그게 이때 코로나 때만큼의 하락률을 기록할 만한 그 정도의 명분이 될 만한 요소인지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100번, 1000번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하락은요, 분명히 그 뒤에 엄청난 반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그렇다 할 명분이 없다라는 거는 이 첫 번째 추세 라인, 이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5월 때부터 장대 음봉으로 계속 꽂아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진력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게 되면 아무리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더라도 여기 하방으로 떨어지는 이 추진력 때문에 조금 더 밀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간이 이때부터 이제 하락으로 전환됐던 이 하락 추세 라인,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삼각수렴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방향이 상방으로 꺾였는데 이제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이껏 해봐야 이 하락 추세 라인
기껏해야 한 800포인트 언저리가 될 겁니다. 이 구간을 어느 정도 이제 찍고 나서 아마 그때부터는 V자 반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여기 연봉상에서 보시면 이때 닷컴 버블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아직도 안 나온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나오려고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지금 보시면 1430포인트에서 1477포인트 이 구간까지는 최소한으로 무조건 찍으러 갈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언합니다. 못 믿으시겠죠? 당연히 못 믿을 거예요. 이 새끼 자꾸 개소리 하네? 그러실 거예요. 아니 욕할 때 욕하시라고요. 제 말이 틀린지 아닌지는 몇 주만 지켜보시면 안다니까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서도 여기 밑에 보시는 코스닥 바닥을 찝어주는 그 지표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거 코스닥 지수 예전부터 계속 20년 동안 주식 생활하면서 몇 번이고 차트가 급락이 나와가지고 진짜 짜증나가지고 이거 급락의 바닥을 좀 찝어주는 이런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제가 그런 고민했었거든요. 뭐 지금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 갖다가 바닥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하면은 RSI가 기껏 해봐야 대표적인 지표예요. 그런데 RSI마저도 뭔가 딱 내 가슴에 와닿는 그 바닥의 자리를 찝어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과매도권 영역이 이제 슬슬 내려올 텐데 그동안 아무리 이렇게 꼬라박았어도 이 지표를 보시면 이 과매도권 영역까지 안 내려오고 계속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쯤 여러분들한테 아직까지 찐바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찐바닥이라고 확인되는 구간은 분명히 이 과매도권으로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역대적으로 이제 쭉 봅시다. 과거 얘가 이렇게 이 과매도권 영역으로 내려오잖아요. 최소한도 안 올라가더라도 이 과매도권 영역에선 이렇게 반등을 잡아준다고요. 반등을. 그쵸? 여기에서 결국엔 대세 바닥을 잡고 그 이후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역대적이에요. 좀 더 넓혀볼까요? 지금도 여기서 보시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바닥 잡고 이만큼의 상승. 그쵸? 여기서 과매도권 나오니까 이 눌림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상승. 그쵸? 여기에서 요만큼 눌림 자리에서도 이렇게 과매도권 영역으로 내려온다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바닥 잡고 상승, 바닥 잡고 상승. 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온다고요. 자,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저 과매도권 영역까지는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때 2024년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이때죠. 2025년도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여기 과매도권 영역까지 내려온 흔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다시 한번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제 내려오게 된다면 아마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내일부터 이제 과매도권 영역으로 내려올 겁니다. 한 번 정도 더 하락한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800포인트 언저리, 아까 월봉상에서 보셨죠? 그 언저리쯤까지 내려오면은 아마 과매도권 영역까지 내려온 다음에 이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버티다가 이제 상승 영역권으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기간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그 기간이 7월 중순 정도부터 아마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첫 주잖아요. 자, 이번 주 하고 나서 다음 주까지 이제 바닥권 영역을 이제 좀 다져주면서 이 구간에서 아마 이제 계속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여기 바닥에 과매도권 영역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매도권 영역 내려왔다가 다시 슬슬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점이 이제 엄청난 대급등이 나오는 그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요. 7월 중순 언저리부터 이제 월봉상에서 밑꼬리 달고 이제 쭉 올라갈 겁니다. 이번 달 반등이 강하면 아마 이 음봉이 양봉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정도 양봉까지 전환은 안 되더라도 밑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달부터는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8월 달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얘가 진짜 원회로 계속 쭉쭉쭉 치고 갈지 아니면은 한 번 정도 갔다가 이렇게 쌍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갈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의 영역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신호가 나왔고 더 이상 하방으로는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고 아마 어떤 식으로 이제 찍으러 올라갈지는 제가 추후에 이제 바닥 찍은 거 확인한 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기껏 해봐야 거래일로 따지면은 한 열흘, 한 10거래일 그 정도 남았습니다. 10거래일 동안은 아마 좀 혼선이 많을 거예요. 시장이 정말 뒤죽박죽 되거나 아니면은 극한의 공포로 또 이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내세요. 자,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5월달부터 거의 3개월 차까지 여러분들 잘 버텨내셨잖아요. 이제 기껏 해봐야 10거래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요. 그 정도 못 기다릴 것 같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불가피하게 내가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그리고 지금까지 잘 견뎌내신 분들이라면 절망적이다 생각하고 손절치거나 계좌 정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감행한다? 정말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짓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자를 거였으면 진작에 잘랐어야지. 왜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왜 이제 와서 자르냐고요. 이제는 자르는 영역이 아니라 더 추매라던가 아니면 버텨야 되는 구간이에요. 진짜 영혼까지 다 끌어올려가지고 버티세요. 그냥 그러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 부분,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있으면은 서슴없이 그냥 댓글에 남겨주세요. 질문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부끄러운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를 때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모른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은 네 편 내 편 가릴 때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한 편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 클라이막스 이겨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자, 그럼 제 말대로 하면은 이제 10거래일 정도만 참으면은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온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 디테일한 근거는 여기 밑에 있는 바닥 쪽집게 이 지표를 보고 나서 이제 과매도권에 내려오면은 그 구간에서는 최소한도 이런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는 구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과매도권은 이제 대세 바닥이 될 것이고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앞에 있는 이 사례들만 보셔도 여러분들 이 과매도권 영역에 오면은 분명히 이런 구간에서는 이렇게 반등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걸 지수에 대입하는 게 아니라 종목 쪽에서도 어떻게 좀 대입을 시켜가지고 바닥을 찝어내는 그런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했거든요. 자, 오늘 영상은 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일 텐데, 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세력 2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 제가 만들어낸 이 수식들 보시면은 다양하게 제가 만들어놨잖아요. 이게 그냥 단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정말 제가 20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좀 보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수식화시켜가지고 다 만들어낸 결과물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지수처럼요. 이런 과매도권 영역에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런 자리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을 잡고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반대로 이런 식으로 과매수권 영역에 내려오면 그 구간이 이제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이제 조정권 영역으로 내려오는 그런 신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 찍고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쌍바닥 찍고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죠. 아직까지는 과매수 영역까지는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여력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단은 바닥부터 찾아내보자. 그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리에 와 있는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자, 보시면 최근에 금호타이어도 미친듯이 엄청난 급등을 했잖아요. 오늘 또한 이제 점상으로 갔다가 이렇게 쭉 미끄러진 흐름은 나오긴 했지만, 자, 최근 3일에 걸쳐서 몇 프로가 상승했나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121%가 상승했어요. 저점 대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지금 보시면 얘도 주가가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뭐가 생겼나요? 지금 보시듯이 여기서 과매도권 영역으로 쫙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서 살짝 과매도권 내려오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바닥권 영역이 왔다. 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을 먹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좀만 더 차트를 넓혀볼까요? 그러면은 또 과매도권 영역 내려온 자리가 어디가 있나요? 바로 이 자리가 있네요. 그쵸? 이 자리에서 이제 급등한 다음에 엄청나게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잡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밀리잖아요. 그쵸? 더 이상 안 밀려요. 그 정도로 최소한도 내가 바닥이라는 구간들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잡고 나서 뭐 기껏 해봐야 한 달 이내에 이렇게 V자 반등으로 안 올라가면요, 그 이후에는 잠깐 잘랐다가 다시 또 과매도권 영역에 내려오면은 다시 진입했다가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서 딱 특이점이 와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자, 그건 바로 포스코 DX인데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 구간에서 과매도권 영역이 내려오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이렇게 반등을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구간에서 뭐가 생겼어요? 고점 생겨서 하염없이 밀리다가 드디어 이제
과매도권 영역에 살짝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쫙 팠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 밀려봤자 많이 밀리지 못하는 이제 구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부터 그냥 우리가 잡거나 혹은 위에서 내가 물려있는 상황이라면은 이제 바닥이 거의 다 왔구나. 지금까지는 어디가 바닥이야? 대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그런 공포감이 들었다면 이제는 이 지표만 보신다면은 내려가봤자 어디까지 내려가겠냐? 그런 생각의 전환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바닥권 영역에 왔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 거기에 맞물려서 또 한 가지 종목을 말씀드리면 현대차죠. 자, 현대차를 보시면요. 없어요. 과매도권 영역이 내려온 적이 없는데 얘가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보시면은 살짝 연두색 보이죠? 이 과매도권 영역을 찍었단 말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이번에 하락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 과매도권 영역이 여기에요. 이제는 더 이상 밀리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코스피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얘는 아마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겠죠. 이런 굵직한 기업에서 이제 과매도 신호가 나왔다. 그럼 뭐겠어요? 지금까지는 삼전닉스가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어왔다면 그 다음 사이클은 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현대차, 현대차나 자동차 이런 애들이 이제 코스피 지수를 방어해주는,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제가 지금 자랑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이 시기는요, 해가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포감은 더할 나위 없이 더욱더 무서운 공포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생각의 전환점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제 곧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그게 맞아요. 그것만 생각하고 버티시면은 분명히 조만간 큰 대반전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PS 일렉트로닉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정말 하루도 쉬움 없이 계속 빠지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과매도권 연계에 확실히 들어왔잖아요. 그쵸? 여기서 보시면요, 이 곡선이 계속 우하향으로 내려가면은 더 빠질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보시면 이제 이 과매도권 영역에서 슬슬 선이 위로 올라오고 있죠. 이렇다는 거 이제 더 이상 하락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PX 일렉트로닉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부터는 잡고 한 번 정도 큰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거기에 대한 근거는 또 뭐예요? 지금 여기 상한가선 보이시죠? 상한가선, 처음에 상한가 나왔던 자리가 어디예요? 상한가선이 여기잖아요. 그쵸? 이 자리. 딱 지금 이 자리라 거의 맞물려 가려고 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쵸? 이 자리에서는 이제 한 번 정도 반등 나오고 이런 만원까지는 정말 순식간에 올라가요. 신규로 잡으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 잡으면은 만원까지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냥 지금 이렇게 당장에 이 차트만 보고 나서 와, 얘는 바닥이 없네, 그냥 지하실 바닥 내려가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주식판에서 성공 못해요. 수급이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그래도 여러분들 수익 안 나요.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요,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보다도 내가 수익 관점으로 바닥의 자리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정말 끝이 안 보일 것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최근에 올라갔던 다스코 종목도 보세요. 지금 보시면 얘도 고점 찍고 나서 쭉 밀리다가 기술적 반등 나오더니만 여기서 진짜 하염없이 내려가죠. 하염없이. 그쵸?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기서 과매도 딱 찍은 다음에 이 구간에서 뭐가 잡히나요? 바닥 잡아주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만 내려갈 때 여러분들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이후에 보시면은 어느 정도 올랐어요. 이 구간 자체가 여기 바닥권 신호 나왔을 때부터 고점까지 보면은 단기간에 지금 118%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포지션은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전환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즉 다수의 개미들이 생각하는 거, 그 생각과 그 마인드 그대로 가면요, 여러분들은 결국엔 개미가 되는 거예요. 개미들 중에서 수익 나는 개미들은요, 그 다수의 개미들의 생각과는 좀 반대로 가야지 결국에 내가 수익을 맛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바닥권에 와 있는 종목 딱 3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거거든요. 앞으로 당장 내일 올라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이 구간에서는 급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다. 그리고 급등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추천주 여러분들 꼭 집중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고요. 자, 그 전에 잠깐 어제 추천드렸던 추천 종목 리뷰해 드리면서
대응 관점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삼기에너지와 SK이터닉스 딱 이 두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삼기에너지를 보면요. 자, 현재 자리는 15분봉 차트고요. 자, 얘의 흐름을 보시면은 6월 24일날 상한가를 갔고 6월 25일날 또 상한가를 갔어요. 그 이후에 조정을 보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상한가 찍은 그 다음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관점에서 이 상한가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식 다 공유해드린 바 있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매수 영역 밴드 이 구간까지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고, 기본적인 반등 구간은 이 상한가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제 올라가려다 말고 시장이 좀 주저앉다 보니까 마지막에 좀 힘 빠지면서 이렇게 끝났는데, 결국엔 손절 라인은 보시듯이 1496원입니다. 이 1496원은 아직까지는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홀딩 관점에 계시는 분들은 홀딩 관점 유지하시면서 손절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 상한선 라인 가격이 얼마인가요? 1944원이죠. 이 1944원에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수익 거두신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은 여러분들 밥그릇대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SK이터닉스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도 6월 25일날 이렇게 상한가를 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날 이 매수 영역존에 이렇게 딱 머물러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다음날 이렇게 탄력적으로 급등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요. 이 상한가선 위에서 계속 놀다가 결국엔 시장의 영향으로 이렇게 다시 빠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저께의 흐름을 보면요. 이 매수 영역존까지 다시 내려오고 나서 마무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어느 정도 코스닥 지수가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에서 SK이터닉스도 상방으로 잡아주려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엔 시장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얘는 결국엔 코스닥 지수 대비 강하게 이제 이 자리에 버텨주면서 마감을 한 모습을 봤을 때 그래도 지수 대비 강한 모습이 나왔다. 우린 그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 얘 또한 마찬가지로 손절 라인은 39,500원, 그리고 상한가선 즉 기본적인 우리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간은 49,050원입니다. 자, 이 가격 여러분들 잘 메모해 두신 다음에 지금 현재 매수 영역존이니까 신규 매수 관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존 홀딩 중에 계시는 분들은 이 상한가선까지 여러분들이 수익 관점 거두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이 짧아 보이게 하겠지만은 제가 누누이 얘기드리지만 이 구간이 15%의 구간입니다. 그쵸? 예, 15% 정도 단기간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시장은 짧게 대응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최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잡고 손절 라인 확실하게 잡으신 다음에 상한가선까지 노려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그 전에 상한가 매매에 대해서 추천 종목 드렸던 것들 어저께 제가 댓글 달아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아주시더라고요.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대응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대응 관점 손절해야 되는 상황이면 손절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려봐도 되겠다 그런 종목들은 제가 한 번 정도 관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댓글로 남겨놔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부터 우리가 바닥권을 이제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제부터는 무조건 바닥권 영역에서 사모아야 하는 종목 딱 3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여러가지 매매법을 연구하면서 이것만 차트에 구현하면 정말 강력한 단타 무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매매법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을 다음날 시초가로 공략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상한가가 간 종목은 그날 시장에서 가장 강한 관심을 받은 종목입니다. 쉽게 말해 세력이 강하게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자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기었고 상한가를 보낸 종목들은 다음날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상한가 한번 찍고 그대로 무너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세력이 상한가 보낸 날 이 종목이 어떤 흐름으로 상한가에 도달했는지만 분석해도 다음날 더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위험한 종목인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결국 상한가 다음날 시초가 베팅에 최적화된 신호수식을 개발해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신호수식의 이름은 상한가 올킬이라는 신호입니다. 보시다시피 단순히 상한가만 갔다고 잡는 게 아니라 상한가 이후 다음날 추가 상승이 있는 조건들을 까다롭게 걸러내도록 설계해서 당일 단타 매매가 가능하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날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올킬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상한가를 간 다음날
이렇게 음봉 구간에서 정확하게 신호가 발생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2연상 간 다음날 이런 음봉 자리에서 기가 막히게 신호가 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보시면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이 상한가 올킬 신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강한 상한가인지 다음날 더 치고 올라갈 여지가 있는지를 걸러낸 뒤 신호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상한가 올킬 신호가 뜬 종목을 공유시켜드리는 상한가 매매 2기 체험단 모집을 무료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난 1기 체험단 모집 때는 이렇게 많은 신청자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큰 수익을 거두셨고요. 보시다시피 1기 체험단에서 매매했던 결과를 보시면 총 32종목을 매매했고요. 전적은 27승 5패의 기록으로 수익은 크게, 손절은 최대한 짧게 대응하면서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단타 매매 특성상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같은 가격대에 움직이면 오히려 수급이 꼬일 수 있는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많은 인원을 받지 않고 제한된 인원만 선별적으로 신청받아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번 상한가 올킬 1기 체험단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이번 상한가 시초가 매매 2기 체험단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화면에 번호 잠깐 오픈해 드릴 건데요. 저의 개인 넘버고요. 이쪽으로 상한가라고 3글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올라와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한가 올킬 소통방 입장은 100%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자 매매하시면서 불안하셨던 분들, 좋은 자리를 놓치고 나서 아쉬우셨던 분들, 이번 기회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다날입니다. 자, 다날의 흐름을 보시면요, 정말 2025년 4월부터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또 눌림 주고 나서 또 한 번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보시면은 얘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세력 이 지표를 보면은 딱 과매도권형에 내려왔잖아요. 그쵸?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주저앉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과매도권형에 내려왔을 때가 이때였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잡아주려고 했지만 역시나 시장이 너무 가파른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과매도권형에 내려왔다는 거죠. 자, 이제 그 이후로 얘는 이제 코스닥 지수가 밀려도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이렇다라는 건 이제 바닥권을 이제 잡아주고 천천히 상승 초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근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 또 하나의 또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얘가 여기서 이렇게 크게 상승했을 때 이렇게 상한가를 간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첫 번째 상한가 갔을 때 이때 2연상이 가가지고 아마 여기 상한가 수식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상한가를 가가지고 매수 영역존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 영역을 채우기를 좀 없애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듯이 이 구간에서 매수 영역종이 나왔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영역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요 구간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캔들을 색깔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매수 영역존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 보시면 근데 얘가 연일 상한가를 가면서 이때 상한가를 간 이후에 매수 영역존에 내려오지 않고 이 위에서 계속 머물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서야 시장이 하락해서 이 구간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심플하게 이 구간 4,070원에서 3,070원 라인 요 구간이 이제 바닥권이라는 걸 우리가 두 번째 근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겠죠.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좀 머물러 있다 올라왔지 아니면은 내일부터서라도 당장 반등이 나올진 그거는 세력의 영역이긴 하겠지만은 이런 구간에서는 무조건 매수만 해놓으면은 기본적으로 상한가 이상의 한 방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 다날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LG CNS입니다. LG CN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2025년도 2월 달에 상장을 한 이후에 단 한 번도 보시면은 과매도권역에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쵸? 차트의 흐름 또한 준수하게 흘러갔었죠. 그리고 와서 여기서 맥시멈 한번 땅 찍은 다음에 이렇게 쭉 밀렸어요. 정말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게 이렇게 쭉 밀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보시듯이 과매도권 영역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신이 아직도 안 되시나요? 마침 과매도권 영역 내려왔고 그리고
처음에 1차 상승 나온 이후에 이 저점의 영역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얘가 더 이상 내려갈 때 내려가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큰 반등 한번 나와주고 끝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첫 번째 상한가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상한가가 나왔잖아요. 그럼 최소한도 얘는 이 매수 영역존이 한 요 정도 됐을 텐데 요 정도 영역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반등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런 구간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몇 프로의 구간인지 아세요?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만 봐도 대략적으로 약 40% 정도의 구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못 먹어도 고해야 되는 자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LG CNS 단알과 비슷한 재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또 대장이 돼서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무조건 이제 바닥권의 영역일 가능성이 아주 높겠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결국엔 이런 애들이 더 큰 상승으로 가게 되면은 정고점까지 돌파하는 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도 두 번째 상한가 갔을 때 이 손절 라인 이런 구간 12만원 구간 이런 구간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겠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LG CNS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삼성 SDS입니다. 얘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고점 찍고 나서 정말 하염없이 밀린 상황이었는데 더 이상 최근에 밀리지 않고 있죠. 그런데 밀리지 않고 있는데 이 바닥의 지표는 과매도권 영역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쵸? 딱 언제부터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4일 전부터 이제 과매도권 영역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슬그머니 이제 양복 하나 머리 들어 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에서 상한가가 나오면서 상한가 이 수식에 대한 매수 자리가 나왔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지금 손절 라인이 여기인데 이 구간에서 살짝 이탈하면서 와리가리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예전에 가온전선, 그쵸? 가온전선 설명해 드리면서 이때 상한가 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손절 라인은 이탈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얘는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진 부분이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땐 삼성 SDS가 지금 딱 보시면 약간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일 뿐 약간 가온전선과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다.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이런 자리를 지켜주면서 이제는 손절선 위로 살짝 올라온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땐 내일 당장이라도 엄청난 급등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차트를 조금만 더 넓혀볼게요. 그러면은 얘 또한 마찬가지로 과매도권 영역에 내렸을 때가 지금 이때하고 최근에 이때 딱 두 군데예요. 그쵸? 이때도 보시면은 딱 여기서 바닥권 잡아주고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이렇게 큰 반등으로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정도로 이 지표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맞는 지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의 흐름이 이제 거의 바닥권 영역으로 내려온 만큼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과매도권 영역에 내려오는 애 중에서 더 이상 이제 내려가지 않고 큰 반등이 준비된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된다는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오늘 세 종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근데 잠시만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하고 강의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진짜 원하는 건 내 소중한 자산을 복리로 늘려줄 2배, 3배로 올라갈 종목을 잡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귀에 피가 날 정도로 강조드렸던 종목, 바로 한미반도체.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1500%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3년 동안 이 종목을 들고 가면서 그 사이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1500%를 과연 다 먹을 수 있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기간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만 정확하게 잡아서 먹을 구간만 먹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면 사실상 실전 매매하는 우리에겐 더 납득이 되는 현실적인 전략일 겁니다. 하지만 1500% 이상의 수익을 먹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확신입니다. 떨어질 때도 버틸 수 있는 확신, 적당히 오르면 안 팔고 크게 갈 때까지 들고 갈 수 있는 확신. 그 확신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 종목에 이 황금 신호가 있느냐 없느냐. 최근에 제가 이 황금 신호를 좀 더 승률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시장이 하락할 땐 절대 안 나오다가 바닥이 형성되는 구간에선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조건이 까다로운 신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신호를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는 27살 때부터 주식을 시작해서 현재 제 나이 47살, 현재 20년째 주식 경력을 쌓아가는 실전 트레이더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전업 투자를 하기 전에 제 본업이 프로그램 개발자였거든요. 그래서 저의 전직을 살려서 이렇게 제 머릿속에 있는 상승 초입의 그림을 이렇게 하나의 신호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공유를 해드렸는지 이미 겪어보신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지난번 황금 종목 참여해주신 분들도 처음엔 고민하시다가 일단 어떤 종목이나 주는지 한번 보기나 해보자라는 식으로 시작하셨다가 결국엔 이렇게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정말 대폭등의 큰 상승을 보여줬던 대한강통신을 보면요, 이렇게 급등하기 초입 전에 세력이 밥그릇 패턴을 만든 후 옆으로 횡보하면서 매수 기회를 주다가 결국엔 이렇게 큰 상승으로 이어진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오랜만에 이 황금 신호가 뜬 종목을 발굴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방금 보여드렸던 대한강통신의 급등 초입 때처럼 최근 조정을 보였다가 세력이 이렇게 딱 밥그릇 패턴을 만든 후 급등 초입의 흐름에서 황금 신호가 뜬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종목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공유를 드릴 예정인데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이걸 유튜브에 공개 영상으로 공개하면 세력이 다 만들어 놓은 차트 개미들이 꼬여서 다시 나락으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잡아서 모두가 성공적인 수익을 거두려면 불가피하게 제한적인 인원을 두고 전략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절실하신 분들에게만 조용히 종목 공유를 시켜드릴 예정인데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시드머니 넉넉하신 분들은요, 절실하신 분들을 위해 한 번씩만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놔주세요. 모두 100% 무료로 종목을 공유 드릴 거고요. 대신에 제가 딱 선착순 500분에게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올라와 있는 동안에는 선착순이 끝나기 전까진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하니까요. 믿져봐야 본전이다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영상 내용이 괜찮으셨으면은 이런 컨텐츠 앞으로 계속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든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꾸려나가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대체 뭔지 그런 것들을 알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컨텐츠를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댓글로 적어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